왜 꼭 나는 PD가 되어야 했는지. 저는 이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드라마 다음 그러면 이야기를 진짜 순수하게 빨리 보려고 네. 들어간 거예요? 그냥 가면 빨리 볼 수 있겠다. 연예계 소식 제일 빨리 들을 수 있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재밌으니까 도박할 때 우리가 손목 걸고 해도 손목 없어져도 또 하잖아요. 아 그땐 끊어야지. 그거 영화잖아요. 이거 너무 이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긴 살롱드립입니다. 와! 자, 여러분 공간이 바뀌었죠? 공간이 바뀌었다는 건 오늘 모신 손님들이 다른 때의 게스트와는 뭔가 차별화를 두었다라는 방증이 될 텐데요. 자, 오늘 모실 분들은 사실 게스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바로 여기 주인장들 태호의 간판 김태호, 정종현, 이태경 PD님입니다. 와! 뭐 얘기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출발했어. 이거를 제가 맞이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아 여기 앉는 거구나. 네. 이건 회사에서 연말 연시 맞이해서 저희 도와주신 분들께 드린 선물을 만든 거예요. 아유, 여기 앉아. 다들 멋쟁이들이시네. 저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만. 확실히 자기 거라 소파에 한번 앉고 여기 밑에 앉았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바닥에 앉는데. 자, 그러면 토크 전에 한번 언박싱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원래 이렇게 연말에 이런 선물을 하세요? 매번 뭐 참기름 살까 뭐 살까 이런 고민하다가 네. 그냥 이번에는 올해 우리 회사에서 PD들이 만든 프로그램 이름으로 커피 원두를 한번 만들어서 드립백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세상에. 패키지도 너무 예뻐요. 와! 살롱 드립은 이거네. 긴장을 풀어주는 은은한 실론티. 편하고 즐거운 얘기가 오거나 티타임을 담은 드립백. 제 것만 읽었어요. 그러는 뭐. 어차피 이게 뭐 카드식이 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너무 좀 저렴했죠? 아이고 말이. 워낙 뭐 알고 있으니까. 또잉 당했구만.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음료수를 늘 이렇게 빼곤 했는데 이거 직접 내려 먹으라고. 진짜로? 아, 정준 씨는 데블스 플랜으로 네네 하시나요? 그럴게요. 데블 아니 이게 스프레이. 평이 제일 좋던데 데블스 아, 플랜이. 그래? 처음에 좀 너무 묵직하게 아 나와서. 진짜로. 아니 뭐 내가 드립백으로 내가 무슨 무슨 자부심을. 자, 해밀이의 채파 손 드세요. 여기 있네. 저 살롱 드립 마셔야 되는데. 아니요, 떠난 사람은 잊어야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제일 맛있는 살롱 드립을 전 댄스 가수랑 그냥 먹어. 오, 여기 댄스 꽃향기 가수랑. 좀 많이 담은. 이런 거 좋아. 갖고 있으면 소속감 들잖아요. 약간 불려놓고. 알겠어요. 네네. 자, 오늘 살롱 드립을 촬영하는 이곳이 바로 태호의 자랑 VIP 라운지룸입니다. 보시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왠지 있을 것 같아. 이게 내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뭐 그냥 사람이 잘 안 찾는. 여기를 다들 들어오는 걸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근데 다 열려 있는 건데 왜? 그냥 PD들 일하다 보면 밤에 늦게 끝난 날도 많고 한데 어디 가서 놀지 말고 여기서 놀아라 했는데 안 놀더라고요. 그것도 밖에 나가서 못 놀게.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지. 나가 놀게 해줬어야 되는데. 아니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복지 같은 거잖아요. 직원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아니, 여기 제가 알기로 고급 와인 냉장고가 또 있고. 와인 냉장고. 저거야? 다 숨겨놨네. 근데 제보를 들었는데 와인 냉장고를 열어서 와인 가져가려고 하는데 경보가 울려가지고 연락이 와서 아주 사람들 거듭남 취급해가지고 이거 와인 하나 손 댔다가 막 손 절단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막 직원들이 막 난리가 이 얘기를 굳이 났다는데. 끄집어내는 그게 거야. 그때가 새벽 한 1시쯤이었나?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씻고 이제 또 자기 전에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띵동 왔는데 와인 냉장고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한 10초 뒤에 다시 닫혔습니다. 문자가 왔길래 누가 회사에 있구나. 그래 궁금해서 열어봤겠구나 했는데 다시 한 5분 뒤에 또 열렸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한 10분 뒤까지도 닫혔습니다. 안 오는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와인 몇 병 없어졌나 생각했어요? 되진 않았어요. 저기 보면 그냥 누구나 쉽게 먹으라고 딱 하나에 그냥 계속 사다 놓거든요. 저랑 대표님이랑. 그러면 몇 개 없어졌고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술은 이제 누구나 드셔도 되고 이 슈퍼가 아주 또 고가의 슈퍼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여 위에서 엽떡 먹는 건 괜찮아요? 괜찮죠? 닦기만 하면. 근데 이게 홈이 좀 있어서 떼질 것 같아.
하지 말란 얘기잖아. 반대가 왜 이렇게 많아? 하지 말란 얘기잖아. 아니 근데 지금 태호가 설립된 지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기간이? 아 종현 PD랑 태경 PD 온 거는 작년 8월이니까 좀 모양새가 갖춰진 건 1년 반 정도 됐고. 1년 반. 그러면 처음에 이제 회사 꾸릴 때 같이 식구가 되자라고 그 첫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땠는지 두 분. 태경이는 저 SBS 프리즘 타워에 맞아요. 있는 커피빈에서. 커피빈에서 만났던 기억이 나고 원래 인연이 있었잖아요, 두 분이. 아. 원래 아버님이 MBC 선배님이셨어서 맞아. 대학교 때부터 좀 건방지게 PD들 술자리에 나가고 했었던 친구였어서 아버지 믿고 까불던 사람이었구만. 아버지가 대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잠깐 가서 아무튼 태경을 통해서 그래 TVN 요즘 사내 분위기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도 보고 의견도 들어볼까 했는데 되게 특이했던 게 얘는 막 되게 뭔가 만나자마자 갑자기 어. 다짜고짜 그랬죠. 저도 데려가요. 소개팅하는데 갑자기 키스하려고 달려드는 느낌이죠. 나요. 나 좀 봐줘요. 나 이태경이에요. 그 느낌이었어서 우리 약간 아버지 당황스러워요.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죠? 종현 PD는 저쪽에 있는 커피빈에서 만났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만난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진짜? 와, 근데 서로도 신기했어요. 왜냐면 진짜 소위 말하는 스타 PD님들이 대면한 건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 예전에 무한도전 끝내놓고 2018년도는 정말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만 생각하려고 막 제가 시간을 보낸 적도 있고 했는데 그때 2018년도에 딱 그때 대탈출을 보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얼굴 본 적 없지만 아 진짜 고생했다는 생각 이걸 인내하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박칠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마주했을 때 딱 떠오르더라고요. 관심사도 비슷한 부분이 꽤 있고 그리고 그때 한 4시간 얘기했는데 제가 한 3시간 45분 정도 한 시간 얘기를 됐나? 했던 거고 시간이 근데 물론 회사가 이제 막 생겼고 아직 회사 정체성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태호 형이랑 만나면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난 건 아니었는데 만났을 때 얘기하면서? 되게 편했어요. 너무 좋고 태경이는 막 보자마자 약간 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었으면 약간 여기는 좀 차가운 느낌을 좀 갖고 있어서 약간 강아지 고양이 느낌이다. 아 약간 이태경은 그 있잖아 리트리버 침 계속 질질 흘리면서 나 좀 키워줘 나 좀 이러고 약간 저녁 되면 뭐 새처럼 하잖아. 약간 그거 있죠. 그 소개팅을 했는데 나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몰라서 애프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왜냐면 매력이 더 이렇게 증폭되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피디님들의 신입 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입이면 거의 24년 전. 일단 첫 출근 날 9시에 가서 책상 닦았던 기억나요. 선배들 책상 닦고 막 이래야 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안 시켰는데 그냥 네. 닦으신 거요? 어머 예뻐라. 너무 예쁜 후배 그랬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처음 섹션 TV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한테 선배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자친구 있어 없어?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주말에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있는다고 달라졌을까? 그래서 제가 좀 친해진다고 물어봤어요. 저 그때 여자친구 있다가 뭐 어떻게 답하셨을 거냐 했더니 그럼 여자친구랑 같이 나와 이러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01년 입사해서 처음 쉰 날도 기억해요. 9월 15일. 그때까지 그냥 주말도 계속 회사 나가서 일하고 그 만약에 뭐 열애설 터졌다 하면 카메라 하나 들고 가서 뭐 프로그램 네네네. 또 특성상 네. 그러면은 현장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는데 나도 신입 때 처음 1년을 가요발전소라고 엠넷에서 그 음악 관련된 포맷의 한 절반이 뉴스였어요. 2002년 1월에 3개월 인턴을 했는데 인턴 때 이미 편집도 혼자 촬영도 혼자 나가고 저도 한 몇 달 만에 처음 하루 쉬고 뭐 휴가는 한 3, 4년 후에 처음 갔던 것 같아요. 전 방금 너무 신기했던 게 TVN도 그게 있었거든요. 저 입사했을 때 이뉴스라고. 이뉴스도 있어요. 이 뉴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들만 종합해도 되게 PD들이 가기 싫은 프로그램일 것 같잖아요. 맞아요. 주연출들 입장에서. 그때도 이뉴스가 가장 기피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가면 제가 고행이에요. 배정된 다른 프로그램에서 되게 열심히 뭐도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내고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혹시 눈 밖에 나면 이뉴스 보낼까 봐. 너는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고 잘 웃으니까 이 뉴스 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 이 뉴스가 딱이야. 취재 잘해오겠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시절이. 끝까지 끝까지 안 안 가긴 안 가. 이뉴스가 없어질 그러니까 첫 때까지. 프로그램이 뭐였어? 민호네 민호야. 화성인 바이러스.
재밌는 거였네. 좀 이렇게 특이하신 분들 나오는데 저도 처음 제가 나갔던 거는 그 뭐지 쓰레기의 남이라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방을 청소 안 한 분의 방을 찍어오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건 설정이 아니고 진짜 리얼이야. 그게 설정일 수가 없어요. 그게 들었을 때 그 눌러붙어 있는 것들은 근데 설정이면 근데 너무 막상 신뢰야. 갔는데 깨끗해. 이래도 망하는 거잖아. 결과는 너무 좋았죠. 쇼킹했으니까. 근데 막 촬영하는 동안은 되게 괴로웠죠. 그게 처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왜 꼭 나는 PD가 되어야 했는지. 저는 이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드라마 다음 그러면 이야기를 진짜 순수하게 빨리 보려고 네. 들어간 거예요? 그냥 가면 빨리 볼 수 있겠다. 연예계 소식 제일 빨리 들을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순진하게 들어갔더니 당장 편집하러 하니까 편집기를 한 번도 안 만져본 상황에서 진짜 편집을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밤에 집에 안 가고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를 놓고 한 컷 한 컷 제가 다른 그림으로 덮으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좀 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재밌으니까 도박할 때 우리가 손목 걸고 해도 손목 없어져도 또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건 너무 그때 끊어야지. 그거 영화잖아요. 너무 이거잖아요. 근데 막상 하지 말라고 이 일 하지 말라고 하면 할 거 있어. 안 돼. 없죠. 그러니까 이게 못 끊어 못 끊어. 제일 재밌는 일이니까 또 하지 않을까요? 재밌는 일이니까. 네. 저도 TV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그 방송국의 제일 매력이 약간 기계 만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매력이에요. 네. 지금은 컴퓨터랑 프로그램만 깔려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각 대단. 데크마다 좋은 데는 막 세대 쓰고 편집기 하다가 편집기가 고장났어. 그러면은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끙끙 앓는 거예요. 그 몇 시간을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운이 좋으면 수면실에 뭐 FD가 자고 있다거나 24시간 AS 선배가 기자님. 1년 선배가 자고 있다거나 그 사람을 신뢰를 무릅쓰고 깨워서 이거를 어떻게 알아내 해서 다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기쁘고 재밌는 거야. 그게 재밌었어요? 그냥 엄청나게 어려운 퍼즐을 하나 푼 것처럼. 약간 그런 재미. 막 내가 기계를 배워야지 할 수 있는. 저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이라고는 안 돼. 아 그래. 왜 그 편집할 거를 생각을 못 해?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해. 또 물어봤다는 건 안 쓰겠다는 소리겠지. 저기 앉았을 때는 그 생각 하는데 여기 앉으니까 또 그런 거 까먹는다. 아니. 가기 전에도 물론 엄청 하고 싶은 이유들은 막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되고 나서가 좀 인상 깊었는데 워라벨도 되게 안 좋고 막 건강 해친다고도 막 얘기 나오고 하는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네 직업이 진짜 좋은 것 같다고. 너는 촬영할 때도 웃고 회의할 때도 이렇게 뭐 짜면서 웃고 편집할 때도 웃고 짜면서 웃고 편집할 때도 몸 안 좋은 거 아니야? 계속 그게 그렇게. 웃기니까 제가 걸어온 프로그램들이 그런 결이어서 그런가? 그치, 코미디 프로도 오래 코미디 하고. 프로그램이나 막 그런 깔깔이행들 위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게임 짜면서도 웃고 막 자막 쓰면서도 웃고 현장 가서도 웃고 하는데 너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중에 이렇게 일하는 시간에 그렇게 웃는 사람들 없다고. 다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있지. 네. 그렇게 항상 이렇게 웃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저 그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와. 좋더라고요 진짜. 다들 의미 부여를 재미 포인트에서 찾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요. 계속 하는 과정 내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바보 같고 철없고 그런 거 아닐까? 그래, 안 늙는 데잖아. 어. 아니, 태현 PD님 아까 뭐 잠깐 얘기해 주셨죠. 아버님께서도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슨 프로그램 하셨어요? 오락일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대표작이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좋은 날. 아버지는 코미디 PD셨어요. 그래서 엄청 영향을 많이 받고. 아니, 어릴 때 김한선 언니를 직접 만나봤었어요? 집에 놀러 오신 적 있었어요. 유치원 때 기억은 이렇게 풀로 없잖아요. 다 뜨문뜨문 조각으로 그치, 있지. 웬만큼 장면만 임팩트 없으면. 근데 진짜 그게 기억이 확 나 있어요. 왜? 어떤 일이었어? 5살 인생에 저렇게 예쁜 사람을 아, 그러니까 김한선이라는 사람이 뭐 유명하고 뭐 이걸 다 떠나서 잘 모르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못 볼 정도로 부끄러워서 숨었었던 기억이. 어머, 너무 귀엽다. 네. 언젠가 집에 초대해서 지윤이 서윤이에게 그런 어떤 애기들. 어렸을 때 강렬한 기억을 남길 만한 연예인을 한 명. 그래. 그 해리가 오긴 왔었는데 안 숨었어? 숨지는 않고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리가 너무 고마웠던 게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줬는데 걔는 배우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 거의 재능 기부 수준으로 한 권을 진짜 엄청 쩔게 해준 거예요. 저는 이제 김하선님을 되게 예뻤던 누나로 이제 기억하는데 지금 애들은 웃긴 언니, 웃긴 누나 기억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웃기고 예쁜 언니지. 혜리를. 제보를 들었는데 종윤 PD님하고 태호 PD님이 회의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고. 장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응. 특히 지구마블 같은 경우는 각자 촬영을 다니다 보니까 합의를 했던 룰이 있는데 그거 벗어난 촬영들이 있을 수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있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최대한 좀 그런 행동들이 예측을 가능하게끔 좀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는 상황이고 얘기를 나누는. 반대로 이건 이렇게 그냥 가야겠다 싶은 거는 또 가는 것도 있고 장르에 따라서. 네. 조현 PD님은요? 후배들한테 태호 형은 회의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네, 후배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의견을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묻긴 묻죠. 어떤 식으로? 정해놓고 약간 있잖아요. 정해놓고. 답정너 스타일이긴 한데 아니 답정너라기보다 어. 근데 그거를 들었다고 해서 그걸 꼭 반영하진 않는 거죠. 거의 그게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할까 물어봤달까? 근데 왜냐면 아 그냥 오디오 채우는 느낌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창작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캐스팅 라인업에 A 씨와 B 씨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 막 팽팽해. 그럼 물어볼 수 있죠. A가 좋은 사람하고 손 들고 B가 좋은 사람은 손 들어요. 하지만 결정은 결정은 내가 한다. MBTI 검사를 했는데 독재자가 나온 거예요. 되게 만족스러워했어. 아니 조현 PD님은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표현을 하시는 스타일이라면 태호 PD님은 태호 안에서 태호어라는 게 있대요. 뭐요? 태호어 처음 알아봤어요? 해석해야 돼. 와 그래 정작 자기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다 태호어를 쓰고 있는데. 내 거엔 없던데. 아니 태호 PD님은 아니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이 있는데 이렇게 구집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신대요. 그렇죠. 제가 보통 거절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걸 되게 좀 힘들어하긴 해서 최대한 요즘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걸 줄이려고? 그 시간을 이렇게 아, 시간을? 돌아가는 시간을 네. 몇 명이 쓰는 걸 들었는데 지구 한 바퀴라고 지구 한 바퀴. 말을 지구 한 바퀴 중간이 돌려서 없네. 해서 태호어랑 비슷한 의미네. 그런 중간이 거죠. 없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후배 누가 편집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사를 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태호 형의 평은 다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게 왜냐면은 혹시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는 스타일이니까 시사하고 나면 내가 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않나에 대한 확인 한번 더 받고 그거에 싶어요. 대한 생각도 있고. 오. 오히려 이게 더 트렌디하게 얘가 편집한 건 내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물어보는 그건 거죠. 아니 태호 PD님 인스타에 가브리엘 이름표를 올리셨던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제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할 만한 컨텐츠 뭐가 있을까 또 후배들하고 또 기획회의를 길게 하다가 그냥 저희가 그냥 가브리엘이라는 가제로 시청자분들께 선배려고 이제 섭외랑 촬영 장소 이런 것들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쉽게 좀 설명드리면 네. 도현 씨가 미국 뉴욕 JFK 공항에 촬영이 있어서 뭔지는 모르고 도착했는데 뭔지 모르고 갔어. 출구에서 응. 누가 도현 씨 보고 이렇게 이름을 들고 막 아이 뭐 크리스티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저한테요? 네. 그럼 그 상황부터 해서 그냥 장도연한테는 크리스티나의 삶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전혀 우와! 이제 예상하지 못한 가족이나 뭐 가정까지 직장까지 이제 쭉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장도연을 뺀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 중에 한 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형태로 오. 가볼까 하고 기획안을 쓰다가 보니까 많은 스타들이 항상 토크쇼에 나와서 하셨던 얘기 중에 내 이름이 아닌 뭐 스타가 아닌 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싶어라는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부터 바꾸는구나. 저 N번째 출연자 목록에 꼭 넣어주세요. 아, 네네. 너무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런 인생 말고 다른 인생도 살아보고 싶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도 네. 어떤 인생인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약간 적중률 10%의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잘못 들었어요? 적중률이 10%면 90이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뭔가 엉망이 이분이 한거 원한 아니야? 거 요새 좋아지지 않았어? 원한 그 이야기를 토대로 되게 핵심 관련어를 뽑아서 여기 나온 결과치에 이제 그 매칭되는 삶으로 좀 보낼까 하고 있는 와 근데 이건 프로그램 자체가 모험이네. 모험이라 저희가 아무 이제 정보가 이 없네. 출연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응할지 어느 정도의 몰입할지를 좀 저희끼리 판단해서 몰입도 높은 분들은 진짜 그냥 그런 상황으로 넣을 거고요. 몰입도나 이해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약간 좀 맞아. 아니 네네. 중요해. 서로를 위해서. 네. 근데 진짜 피디님들은 캐스팅할 때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
다 보고 고르자니 시간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맞는 게 1순위겠지만 근데 대부분 다 도현 씨처럼 정말 그냥 센스 있게 알아서 뭔가 이렇게 행간을 채워주시는 분이 많이 하고 싶지 없죠. 않을까요? 많이 없어요 진짜. 아유 드물죠. 옛날에 장도연이 지금 수준의 탑티어 예능인이 됐다고 딱 생각한 게 한 내가 탑티어예요? 그럼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겸손한 말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도 많고 20대보다 덜 불안한 거지. 얼굴 빨개졌어. 아 좋은데 부끄러웠어. 장도연이 아마 그때 20대였을 것 같은데 홍대에 작가들이랑 뭐 저녁을 먹었나? 근데 어느 술집에 저기 안에 여자 4명이 앉아있는 좌석이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였는데 거기에 박나래, 오. 장도연, 허한나 허한나인가? 씨였나? 어. 뭐 이렇게 셋이었나 넷이었나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 이 뭐랄까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이렇게 어두워? 앉아 그 그치, 즐거운 홍대에서 쓰는 개그맨 셋이서 어두워? 막 깔깔거리면서 먹는 게 세상에. 아니라 쟤네 되게 만막한가 봐 이런 느낌 있잖아. 세상에.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이제 세 바퀴 때도 어머, 뒤에 세상에. 3열에 앉아 있었잖아요. 새벽에서 퍼포먼스만 그러니까 하고 아무 말도 못 그 하고. 박나래 씨가 둘이 앉아 계실 때 맞아요. 저는 그 풀샷에 보이는 두 분 표정이 좀 맨날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김구라 씨하고 박명수 씨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라도 이제 멘트가 한번 넘어오길 바라는 듯한 느낌으로. 근데 그 표정이 너무 편하지가 않은 표정 있죠. 저는 진짜 제일 너무 감사한데 창피했어요. 그 내가 뭐가 기억나냐면 그때 이제 마이크를 떼면서 나래 선배랑 나 원래 멘트 이렇게 많이 못하는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나도 말 많이 해 이러면서 마이크를 뗐던 게 너무 기억나. 나 정도로 말할 거면 핸드마이크로 저희 퍼포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도 돼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채워주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집에 들어오면은 그 소파 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가 맞나 계속 이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진짜 그때 힘들었어. 그 기억하고 가끔 지금도 찾아보는 게 그 패션 잡지 시상식 때 엘레 시상식 때 약속되지 않은 자리에서 좌정을 압도하는 저런 여유가 그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너무 그때 그 표정하고 오버랩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요? 네. 자 우리 이태경 씨도 어쩌다 보니 되게 인연이 진짜 오래됐잖아. 저랑 이제 저는 코미디 빅리그 같이 코빅을 했으니까 같이 했죠. 네. 그러면 제가 어땠는지 5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코빅 때 시간도 없고 뒤에 할 것도 많고 5자로? 받아주네 또 그걸. 그때 5자가 키 큰 무명인이었죠. 오 왜냐하면 이태원 갔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또래여가지고 같이 이태원을 놀러 갔는데 그랬지. 걸어갔는데 진짜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도현이를 보더니 개그맨 아니야? 이랬었어 그때. 난 다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아니죠. 지금은 키 큰 유명인. 아유 감사하네. 이런 스타 PD님들께서 태호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함께한 태호의 한 해는 어땠는지. 저는 사실 퇴사하고 나서 마음 한편으로는 매주 하던 거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몸은 오히려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마음은 훨씬 편하고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내년에 할 또 뭔가 목표도 또 생기고 좀 좋았어요 저는. 네. 우리 정준 PD님은 계속 이제 기획만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올해 첫 제작 관련해서 첫 해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도 2년치 정도는 미리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바쁘게 꽉꽉 1년 채워서 하고 싶어요. 작년에 저도 나가서 되게 다양한 플랫폼이랑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지금 이제 여기서 너무 이룬 것 같이 느껴져서 좀 좋았다. 아니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좀 친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살롱 드립을 또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중간에 나갔어요? 그렇게 꿈을 실현시켜주고 뭐 좋았다고 해놓고. 그게 이제 유튜브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콘텐츠를 하나 이렇게 회사에다가 쓱 밀었는데 그것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도현아 나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첫 방 나갑니다.
아 트렌디할 조영진. 조영진 씨가 다 셋 다 그게 없잖아요. 모난 구석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에 개인적으로 애정이 가는 이유가 이 프로그램이 확장한다는 거는 되게 PD 입장에서 되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멤버를 꾸린 이유는 사실 살롱 드립에 나왔던 멤버들 중에서 우리 제작진이 보다가 저 사람 너무 괜찮다 싶은 오. 막 아직 그렇게 발굴되지 않은 원석 같은 느낌의 사람 물론 이제 태호 오빠는 얼마를 더 거긴 그건 완전 6년째를 완전 발굴 다 됐어. 다 세공까지 됐어. 끝났는데 거기는 근데 나머지 두 봤어. 명이 이제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즐겁고 기대되는 부분이고 같이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또 잘 안 따라주는 우당창탕 느낌으로 갈 것 같아서 기대는 좀 되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PD님도 새로 하시는 거나 아. 아니면 저는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준비했던 그 지구마블 신기한 맞아. 시즌 2가 어제 다 귀국을 했어요. 네, 녹화 일자 기준으로 마무리했고 3월부터 3월부터 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보시네. 네. 이번에 근데 확실히 좀 작년하고 달라진 게 저희가 애초에 이번은 약간 좀 주만지처럼 가보자. 가는 나라마다 뭐가 튀어나오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식으로 가보자 했는데 그대로만 좀 진행됐어요. 오. 또 이번에 저희가 라운드 미션으로 여행 파트너들도 넣는 게 좀 있었거든요. 아 각자 한 분씩. 네네네. 되게 케미도 너무 좋게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도 재밌어. 처음 보는 나라들도 있는데다가 이분들도 처음 가보는 나라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이 이색적으로 다가왔고 스태프들하고 제작진들하고의 케미도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곽튜브한테 들었는데 시즌2가 훨씬 재밌다고. 본인이 하기에도 재밌었나 봐요. 각자 또 팀마다 가져오는 색깔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또 비교해보는 맛도 있고 또 시즌 1이 사실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훨씬 더 재밌다. 정준 PD님은요? 아 제가 그리고 또 해명할 게 하나 있는데 무슨 해명? 요즘 커뮤니티에 어. 그 저희 보조 출연자 관리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저희 게 아니고 이제 외부 건데 거기에 넷플릭스 대탈출로 뭐 게시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 대탈출 5가 넷플릭스에서 한다는 소문이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그 업체 쪽에서 이게 신규 프로그램이니까 제목 노출할 수 없어서 아마 대탈출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지금 대탈출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고 다음 작품 미스터리 수사단인데 이게 일단 올해 상반기에 나갈 예정이에요. 대탈출을 좋아하실 분이라면 미스터리 수사단을 네, 재밌게 보실 것 같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탈출이 원래 약간 좀 공포 소재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뭐 좀비라던가 툭툭 튀어나오고. 귀신이라던가 이제 이런 테마들이 인기가 많아서 초자연적인 소재만 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리해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엑스파일 같은 거죠. 뭐 이용진, 이은지 나오고 혜리 나오고 그다음에 존박, 김도훈이라고 난 카리나 이렇게 해서 스타일이 진짜 되게 확실하신 것 같아요. 저요. 웬만하면 다 했던 프로그램도 막 머리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베블스 플랜도 이제 시즌 2도 하는 거잖아요. 확정이 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와 진짜 안 쉬신다. 미스터리 수사단이 만약에 잘 돼서 또 다음 시즌 콜이 오면은 틈없이 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좀 나갈 수 처음하게. 있게끔 좀 하는 게 목표예요. 아니 근데 최디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 거를 이제 늘 보니까 하루의 루틴이 궁금했대요. 저는 7시에 일어나고 하시네. 웬만하면 12시 전에 자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요즘 목표가 다 건강과 정신 맑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잠을 7시간 자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아침에 웬만하면 운동하려고 하는데 그 아무리 애써도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통 그 집에서 이틀 한 번인데. 집에서 타는 자전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나가서 타려고 하는데 이제 겨울에는 시즌 종료했고 그다음에 회의는 제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해요. 2시에 나와서 6시에 끝내요. 아니 근데 구성 회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나올 때까지라기보다 그래도 시간은 딱 네, 맞춰서. 네. 근데 왜냐하면은 그냥 애초에 회의 자체가 생각해온 걸 이렇게 쭉 다 얘기하는. 아 맞다. 그냥 오디오 채우는 시간이잖아요. 회의 끝날 때 아젠다를 던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좋아 보이지만 반대로 이제 쉴 때 생각해와라. 그러니까 묘하게 쉬지 사이클이 말고 바뀐 것 일해와 같은데? 이런 거죠. 보통은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샤워하고 화장실에 앉아 있고 TV 보는 동안 생각의 지향점을 그 프로그램에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정신적으로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 날 회의할 때 확실히 정리도 빨리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맞아.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셔야겠다. 에너지 많이 쏟으니까. 그러려고 이제 뭐 살도 빼고. 저도 쉬는 시간 많아요. 하루 시작을 좀 일찍 시작해서 그런데 몇 시 기상? 6시에 일어나서 이제 큰아이의 학교 등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스쿨버스 태우러 보내고 7시에 딱 타면 7시부터 둘째 일어나기 전까지 한 8시까지 좀 시간이 남아서 그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잠깐 그 어두운 데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늘 일정 보면서 뭐 이건 이렇게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안 그러면 태워가 또 길어지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뭔가 결정을 내릴 것들 이거는 이 사람 줄이기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거절해야 되겠다 저렇게 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거절을 계획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나오고 나면 훨씬 마음이 가볍긴 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이틀 3일 정도 운동하는 시 8시부터 9시까지 있는데 대부분 전날 10시쯤에 어떤 이유로 안 갈지에 대한 이유를 찾다가 어떻게 그 자기 혼자만 결정해야 되는 건데도 네네. 이유를 찾아야 돼? 와.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둘째 유치원 등원시키면 9시 반 10시 근데 얘가 항상 안 가려고 해서 계획보다 한 10분 20분 늦어지거든요. 그건 마저도 계획이네. 네 그런 또 긴장 관계가 있다가 보내고 나면 이제 오전에 와서 제일 하거나 아니면 미팅 있으면 미팅 딱 끝내고 오후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죠. 근데 여기 오셔도 다시 또 일이잖아요. 그 이제 위치만 애들은 되게 바뀌었지. 생생한 얼굴로 오는데 저는 이제 이미 한낮에 지난 상황이니까 요즘은 저녁 때면 좀 졸립더라고요. 밤 되면. 몇 시에 주무세요? 잠은 보통 다시 집에 가면 12시, 1시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뭐 보고 자요. 한두 시간. 자, 우리 이태영 씨 몇 시에 일어나시죠? 저는 11시에 일어나는데 인간적이군요. 인스타 해야 돼가지고 침대에서 한 11시 30분에 내려옵니다. 트렌디할 조영진 PD님 답군요. 앞에 두 분이 계는데 진짜 자괴감이 막 밀려오는 거야 갑자기. 6시에 일어나서 저는 7시에 일어나고 아니야. 와, 씨. 아니 이것도 일의 연장이잖아. 알아야 하지. 또 중요하지. 프로그램에 맞는 거니까. 그럼. 자, 지금까지 무례한 듯 친절한 듯 장난스러운 저의 짓궂은 질문을 유쾌하게 받아주신 우리 주인장분들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살롱들이 방문 인증을 위해서 살롱 4컷만 찍으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나오겠지만 화이팅 할게요. 회사처럼. 여느 회사처럼. 태호 화이팅!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술집에 들어와서 대화를 말이요? 걸었다. 말이요? 단톡방이 많잖아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버리신다면서. 또 다시 나 부르면 되잖아. 되게 쉽지 않아요? 상대로 하여금 되게 집착하게 만들 것 같아. 김세영이 나가는 순간은 그것 또한 시청률 잘 나왔으면 좋겠어. 도그데이즈도 개같이 잘 돼야죠. 엄마! 귀여워! 저 원래 귀여워요. 최정은 씨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셨잖아요. 오 마이 갓,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꾸안꾸 ST로 노노노, 안 씻어. 안 씻어. 근데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저랑 똑같아요. 친구 아니야? 언니라고 해도 돼요? 그럼요. 트렌디한 포즈는 뭐 있어요? 곰 이런 거 해? 아 요즘 우리 전신샷 위주로 연구하고 있긴 한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돌아야 돼. 그럼 배경만 흐릿하고 우리는 선명하게 나오는 거지. 진짜? 그런 게 있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아마 사진 결과는 좋지 않을 건데 지금 우리의 풀샷이 굉장히 꼴사 나올 거예요. 아니야, 젊어보자. 네, 갈게. 왼쪽부터 갈게. 하나, 둘, 셋. 난 하면 나오지도 않아. 진심? 뭐가 나오는 거야?